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약정리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총론 공부 다 했죠? 총론 공부했고, 총론에서 요거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요거 암기하셨는가 모르겠네요.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업은 일단 소분류 두 개로 나눈다. 어떻게 나눕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예, 임대 및 공급은 두 개.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하고 임대업,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여기에 세 가지. 어떻게 법경기가 아니라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칸이 적네요. 기타는 없다.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이렇게 나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런데 관리업은 뭐만 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있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는 다 외웠는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요거 일부 봤죠? 경제론. 이제 수요의 개념 봤고, 수요의 개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공급의 개념에서도 판매한, 구매한, 그러면 틀린 말. 그러면은 유량과 저량 반드시 기억할 거.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7가지 해당되는 거.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재산, 자산, 가격, 가치, 통화량, 인구, 세대수, 제조단원가,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저량이었습니다. 저는 다 외웠는데 여러분 외운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요량 나왔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공급량,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실제로 판매한 수량 틀린 말이고,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여기 포인트. 최대 요면 최소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봤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거 없나?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안 했잖아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예? 대충 다음 주부터는 대충 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앞에 딱 떼먹어버리고. 자, 여기서는 크게 문제 되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이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아니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둘 중에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인구 같은 게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죠.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됐다. 이게 무슨 수요량입니까? 아파트 수요량이에요.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름이 달라진다. 이제 요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하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이것은 아파트 수요 변화한다.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요거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변화는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가 하락했다.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 요것만 수요량을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름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예? 이렇게 내잖아요. 인구 변화는 얘기죠. 인구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O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제 개념이 끝났는데 이건 좀 있으면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한다.
가격 대신 임대료가 나올 수 있다.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 그래요.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우하향은 형태를 취하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곡선 그리란 말 안 나오고 이걸로 끝납니다. 공급량 결정 요인도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유형. 이제 아파트 뺐습니다.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하지 말고 단독주택 공급량 결정 요인, 단독주택 공급량 변화인 단독주택 가격과 단독주택 가격 유예 의견. 그래서 단독주택을 해볼게요. 단독주택 공급량 변화와 단독주택 변화를 하면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했을 때만 단독주택 공급량 변화를 하고 단독주택 가격 유예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이거는 단독주택 공급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지금 해당자가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 량 변화라고 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은 여기까지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공급 량 변화가 되는 거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 예상은 단독주택 공급 변화가 되는 거고 시험장에 가면 또 기억이 안 나.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방법은 시험을 보러 가지 말아버려.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니까. 공급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개.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은 요거 내면 그러면 쉽게 낸 거야. 요것만 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내면 요걸 내겠다는 소리. 요 두 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 물어보겠다는 소리. 요거.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럼 공급 증가 요인 찾아봐라. 공급 감소 요인 찾아봐라.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는 좌측 이동. 그러니까 공급 증가 요인 찾으세요.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찾으세요. 공급 감소 요인 찾으세요.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찾으세요. 그럼 공급 증가 요인, 공급 감소 요인,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좌측 이동 요인 찾으라 했는데 가장 먼저 찾아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가격 상승하락. 가격 상승하락은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아니라 공급 양업에 나요. 양업에 나.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 증가요인 찾아라. 수요 감소요인 찾아라. 수요곡선 우측 이동 찾아라. 수요곡선 좌측 이동 찾아라 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격 상승 하락은 여기 공급 양업이나 수요 양업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 공급에서도 이제 뭐가 나올까? 공급 법칙이 나오겠네.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 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공급은 전부 다 플러스 관계니까 플러스 관계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수요에서 수요 법칙 끝나고 나면 수요 곡선 배웠거든요. 그러면 공급에서도 공급 곡선 끝나고 나면 공급 곡선 나올 건데 수요 곡선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공급 곡선은 중요합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토지의 공급 곡선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있었냐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용도적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토지의 공급 곡선은 아니 부동산의 공급 곡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단 말은 모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라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플러스 기록을 갖는다. 근데 공급 곡선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수직선이에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0이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럼 이거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넣는다. 어떻게 넣냐면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은 수직선이다.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수직선 아니고 우상향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도적 공급선을 경제적 공급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면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용도적 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OX, X. 뭐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잘 듣고 하라고. 부정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아까 이제 오하신 분은 잠깐 실수한 것 같으니까 부정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물리적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공급곡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 이제 주의할 거 작년에 이걸 냈단 말이에요.
요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단기든 장기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그럼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 경제적 공급선은 우상향인데 여기 단기하고 장기가 약간 달라져요. 단기는 짧은 기간은 용도적 공급이 안 되니까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되면 용도적 공급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되고 요거 이제 나누면 단기 요거 이제 안 쓰는데 장기 나누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여기 개별 시장 필요 없어요. 이거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용도적 공급선 이렇게 나누고 물리적 공급선은 장기, 단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형태. 단기가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여기 봐요.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인데 굳이 따지면 단기하고 단기 나누면 완만한 형태가 탄력적. 이게 단기. 근데 물리적 공급선은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딱 3만 평으로 고정돼 버린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이다.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은 어디입니까? 2번. 부증성은 1번. 이렇게 됐어요. 28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을 안 줬다고. 이런 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용도적 공급 곡선 안 주고 28회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뭐래요?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용도적 공급 곡선입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까? 용도적 공급 곡선이죠. 이게 용도적 공급 곡선이야. 용도적 공급 곡선. 그럼 28때 뭐라 했냐면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우하향한다. 뭡니까? X입니까? X.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이지.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성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죠.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라 하지 않고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 그게 물리적 공급선이고 그럼 뭐다?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에서 6가지 배우고 공급에서 6가지 배우는데 수요에서 4가지 배웠습니다. 공급도 4가지 배웠습니다. 그럼 각각 2개 남았습니다. 5번이 뭘까요? 수요에서 5번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비교하는 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비교하는 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빨간색으로. 빨갛게 멍이 들었네요. 빨갛게 멍이 들었어. 선생님 기쁘나? 네, 기쁩니다. 왜 기쁘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빼고 12번만 보면 여러분 안 본다는 게 기쁩니다. 다음 주 한번 보고 8월 첫째 주 때 안 보고 방학이니까 썸머 버케이션. 그다음에 8월 달에 4번 보고 9월 달에 4번 보고 9월 달에 한번 내가 아파야 되겠다. 한번 안 봐야 되겠지. 말이 시간이 나. 10월 달에 3번 보고 12번. 그럼 여러분 12번만 보고 이제 안 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부터는 제가 여러분하고 눈빛을 별로 안 맞춥니다. 그것도 허공만 보면서 정들까봐. 더 이상 정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하시지 안 보니까 내가 볼 테니까 하고 싶은 일 하시라고. 네? 방학 계획 잘 세우셨나요? 방학 계획 6시 일어나서 2시간 개론 공부, 밥 먹고 10분 쉬었다가 또 개론 2시간 공부. 이런 계획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지 마. 세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앱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시험장이 실수예요.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딱 기준을 잡으라고. 무조건 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다면 이제 아파트 여기 아파트 대신에 그냥 부동산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요 아파트를 해당 자랑한다고. 그럼 주로 아파트를 물어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 전부 다 수요 변화. 다만 주의할 것은 건축 자재 가격 상승.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봐요.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줘요. 그럼 얘는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죠.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이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면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냐를 물어봐요. 그럼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니죠. 왜? 이거는 공급이니까 공급. 되셨죠? 그거 이제 구별하시면 돼 이제.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다 했잖아요. 1년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몇 번 해야지 제가 1년을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몇 번? 내일 또 주야로 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주야로 목놓아 해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우리 새싹들하고 11월 달 되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제가 새싹이라고 그래. 새싹. 새싹들 말도 잘 들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안 써. 근데 2달만 흘러가면 쓰라고도 안 써버려. 2달 흘러가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다 했잖아요.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 변화가 상승하락이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반면에 아파트 수요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제 생략된 말이 아파트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하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 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는 두 가지가 있겠네. 아파트 가격 상승하락. 상승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했다. 아파트 하락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 변화했다.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했다. 대체재 보완재가 변했다. 이자율이 변했다. 무수히 많죠. 이렇게. 이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곡선 상에.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그런데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우측 이동이 우상향 이동이고 좌측 이동이 좌하향 이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측 이동이 우상향이고 좌측 이동은 좌하향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측 이동, 좌측 이동 하시라고. 근데 시험에서 우상향이다, 좌하향이다 나오면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요거까지 이렇게 아니거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따위로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했다고 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야 되니까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측 이동하면 되지. 우측 이동은 우상향이고 좌측 이동은 좌하향이고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요 우측 이동 우상향 같은 우상향인가 우하향인가 모르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수요곡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수요곡선 1번. 우측 이동이 이렇게 하는 우측 이동이잖아요. 수요곡선 2번. 그럼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야. 요걸 상하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측 이동이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향이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럼 좌측 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좌측 이동이잖아요. 수요곡선이 선거에 있는 게 좌우로 보면 좌측 이동. 요 하얀 게 노란색으로 왔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하양. 하양.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됐어 이제. 예. 여기 하나 좀 볼게요. 여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이다.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이동한다. 요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 가지고도. 자, 볼까요? 자, 아파트를 예를 듭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상승 우측 이동.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우측 이동한다. 점이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다 이봐요. 이렇게. 이건 올까 있을까? 요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우측 이동 아니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했죠. 근데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건 O인가 X인가? O일까 X일까? 요건 X예요. 자, 볼까요? 왜 그런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네요. 가격, 수요량이 아니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었고 자, 이 점이 지금 A점입니다. A점은 가격이 1,000원이고 거량이 지금 300개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했죠? 가격이 상승하면 1,000원이 가격이 3,000원 된 거야. 3,000원. 그럼 3,000원이 되면 그러면 수요곡선을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B점을 와야 돼. 그럼 A점에서 B점을 하는 거야.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근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수요곡선이 A점이 B점으로 와야 돼. 그럼 우측으로 한 겁니까? 좌측으로 한 겁니까? 좌측. 우측이 아니라 좌측. 수요곡선 상의 점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수요곡선 상의 점이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요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B점이 A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측 좌측 이동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좌측으로 가고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 상의 점이 좌측으로 올라가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밑으로 떨어져야지. 여기 이렇게 와야지. 우측으로 밑으로 가고 하락하면 우측으로 오고 수요곡선 상의 점이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점이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해됐죠? 예?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OX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열심히 했던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와서 맞춰야 돼. 이거 막 자다 외워. 막 그리하기도 자다가도 막 자다 일어나서 그래 막. 근데 문제 하나 틀려버려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요 밑에 걸 잘해야 돼요. 밑에 거. 그렇지 못하는 거. 자,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럼 물어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둘 다 안 돼요. 그럼 곤란해지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틀린 말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아파트가 상승 예상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말이겠죠? 상승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여기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해요. 잘하는데 곧잘 속아버리는 거 이렇게 준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틀렸죠. 그럼 좌측 이동합니까? 틀렸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이니까 우측 이동도 아니고 좌측 이동도 아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박스를 주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보라 한다고. 수요 증가는 몇 개인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 주잖아요. 그럼 절크다. 그래 너 수요 증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해됐죠? 요것만 찾아내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 잘 풀어야 되니까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공급에. 그럼 이걸 공급으로 바꾸면 전부 다 그대로 적용된다. 네? 자, 이제 대표 유형 문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 갑시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표 문제 이거 지금 몇 페이지인가 제가 없네요. 제가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페이지인가요? 수요 변화와 수요 량의 변화 나왔잖아요. 40페이지인가요? 네, 40페이지랍니다. 40페이지. 대표형 문제 갑시다. 요거는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경제학 책이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지 수요 변화가 먼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좀 반대로 써놨습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수요 변화를 먼저 써놨네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 변화라고 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5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죠. 그러면 수요 변화한다. 요거 19회 때 시험 치면 그럽니다. 19회 때. 2번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파트 가격의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이거라고 예상. 마음이 변한 거예요. 수요자 마음이 변한 거지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이건 수요 변화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3번 단독주택 가격 하락은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아파트 입장에서 단독주택은 대체제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고 그럼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그렇죠?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이번 순환에서 그럼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제야. 대체?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 그러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맞죠? 맞는데 근데 이거는 아파트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요거.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단독주택이 싸졌죠. 단독주택 많이 사겠죠. 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 수요는 좌측이동 이렇게.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단독주택 하락은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 이동시킨다. 좌하향으로 이동시킨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예, 좀 있으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잖아요. 그러면 멘부. 4번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 임대료 변화는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곡선 상의 변화다.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맞나요? 그렇지. 5번 수요곡선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을 변화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했어요. 수요곡선 자체가.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자, 5번 또 나왔네. 5번 나왔네. 이제 7번 문제 갈게요. 저는 7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량자를 빼야지. 량자. 아파트 상승 예상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로 아파트 수요선 자체를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가면 아파트가 상승 예상됐습니다. 그럼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이건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아파트가 상승 예상되는데 우리가 수요자인데 아파트가 상승 예상되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빨리 사야지. 그럼 수요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는 어디로? 우측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물건의 가격은 수요자가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OX? O.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거고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격은 상승할 거고 이제 이렇게 연결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야. 예? 2번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맞잖아요. 하락했으니까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거 무조건 틀렸잖아 지금. 우리가 틀린 거 고르기 전에. 아니? 그거 봐. 이거 맞나요? 틀린 거 고르기 있잖아요. 7번 이거 되게 잘 들어봐 있는 거 봐봐요. 이거 맞습니까? 틀린 거 그랬잖아요. 그럼 1번 틀렸죠? 2번도 틀렸죠? 2번 틀렸어요? 아, 요거 답이 잘못됐어요. 답이. 답 봐봐요. 몇 번 되는가. 7번에 답 2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2번 돼 있죠? 2번으로? 그럼 답이 두 개예요.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에요. 저는 책이 없거든요. 요거 1번인데 2번 돼 있죠? 그럼 1번도 답이에요. 1번도. 그러면 2번 답을 하려면 2번 답을 하려면 요거를 없애버려요. 양 지워버리고 수요곡선 자체가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지. 답 두 개로 그냥 답 두 개로. 헷갈려. 아니지. 맞네. 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요거를 양을 빼버리고 요거 양을 빼버리고 양을 빼버리면 그러면 오른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번 문제를 답을 2번으로 유지하려면 그럼 1번도 틀렸거든요. 1번 틀렸어. 그럼 1번에 요 양을 빼버려요. 양을 빼버리면 1번 오른말이. 그럼 이해됩니까? 답 두 개. 1번도 답, 2번도 답인데 2번을 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번에서 수요량에서 양을 빼버리면 그럼 1번이 오른말이 되는 거고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제 계속 갈 겁니다. 2번 와봐요. 그럼 2번은 반복대 출금리가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수요 변하고 그것도 수요 증가고 수요 증가면 수요 곡선 자체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렇게 틀렸죠. 그럼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 자,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한다. 그럼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하면 여기 수요 곡선이 있으면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와야만이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이야. 그럼 수요 곡선 하향에서 이용을 하면 가격이 3,000원에서 가격이 얼마로? 1,000원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 이동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가격이. 근데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한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옆 아파트가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네. 수요량을 변화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하향으로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3,000원에서 1,000원 떨어지면 A점에서 B점으로.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하향으로 밑으로 떨어진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4번 아파트가 하락 예상되면 그럼 이건 아파트 하락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가격 하락 예상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수요자인데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야지. 나중에 사야 되니까 이건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오른쪽. 5번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의 우측 또는 좌측 이동을 처리하지 않는다. 미쳐버리겠네. 아파트 가격 변화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지 않죠.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그래요. 답이 2번이 적정해요. 2번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론 배웠던 거 다 끝났어요. 이론 배운 것은 아까 우리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법칙, 공급법칙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 이론 배운 것은 그 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표 그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배울 것은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수요 변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다른 말로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그럼 가격 상승, 거량 증가.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똑같은 말이 된다. 거량은 쟁점이 안 되니까. 그럼 수요 감소 요인 있을까요?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그럼 가격은 떨어진다. 그럼 이제 이걸 공부할 건데, 근데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소득. 이렇게 쭉만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 할 필요 없잖아요. 인구.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다. 수요 증가. 강화됐다. 수요 감소. 선호도가 증가했다.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갈 것 같아. 다음 중 아파트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은 3번 한민족. 그렇게 나오겠네. 아파트 좋아하는 거. 제 생각에는 조만간 아파트 가격 떨어집니다. 조만간. 좀 시간이 흘러가겠죠. 국가에서 사교육 문제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에 사교육 뭐 강사들을 인기 있는 강사들 연봉 200억 그러잖아요. 그 음악 없으면 끝납니다. 아니 수능 학생들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수능 학생들이 있어야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수능 학생들이 없어진다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지방에 거기 도움 가면 거의 대부분이 지방에 가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다. 그럼 경상남도에 국립대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잖아요. 경상 국립대. 그다음에 사립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대부터 미달, 그다음에 국립대 미달, 그다음에 수도권 미달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치동에 무슨 강사가 있어? 너도 나 다 대학교 가는데. 그렇지? 응. 곧 없어진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없을 수밖에 없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 아, 죽기 전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응?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각 도별로 국립대 있죠. 국립대. 그러면 자, 경북은 무슨 대요? 경북대입니다. 경북 국립대가. 그러면 전남은요? 전남대입니다. 그럼 전북은요? 전북대입니다. 그럼 경남의 국립대는 뭡니까? 경남대입니까? 경남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남대 있는데 경남대는 국립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립대가 다 그 도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강원도 강원대 그잖아요. 그지? 충북대, 충남대거다고. 근데 경남은 경남대가 국립대 아닙니다. 경남대가 사립대입니다. 그럼 경남은 무슨 대가 국립대요? 경상대가 국립대입니다. 경상대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경상대, 진주에 있는 경상대가 국립대고 요 경남대는 사립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도 이름이 붙은 대학교가 국립대야. 전남은 전남대, 전북은 전북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경상대가 뭐요? 국립대입니다. 응?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응? 그거 희한하죠? 응? 예전에 그 예? 대학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한 30년 정도 됐던데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낙서를 다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책이. 근데 제가 지금 그것도 봤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이게 있더라고. 데모를 하는 학생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이 물어보는 거야. 너 주동자지? 아닙니다. 너 그러면 주동자가 아니면 배후 세력이지? 아닙니다. 너 주사파지?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슨 파냐? 저는 닌게루파입니다. 이렇게. 닌게루파라고. 그게 이게 학생들이 화장실에 써놓은 거지. 하여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데모하면 선동했다. 주동자라고 하고. 그럼 주동자가 아니면 너는 배후 세력이구나 하고 주사파구나 아니다. 여기다가 닌게루파다 써놨다고. 자 이제 갑시다. 이 중에서 공부할 것은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두 개. 이렇게 그것도 요거 가장 중요. 소득은 여러분이 잘 하시더라고.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이미 다 받고. 그럼 인구는 할 필요 없고. 요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졌다. 요거 높아졌다. 돈을 많이 준다. 수요 증가. 수요선 우측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밖에 없어요. 그거만 하시면 된다고. 자 소득이 나와 소득이.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뭐만 생각하면 되는데 정상제, 열등제 생각나면 되잖아요. 뭐 대체제 보완제부터 나왔네. 소득이 나온 게 하나. 그럼 대체제 합시다. 대체제가 나오면 대체제가 뭐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체제가 뭐냐 안 물어보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해당 지하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와 대칭한 게 있는 연립주택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럼 아파트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비싸니까 수요자들은 연립주택 수요량을 감소시켜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 감소가 아파트 수요량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 변한 게 아니죠. 연립주택 가격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건 수요 변화야. 그럼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 그럼 수요 우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그럼 이제 결론. 대체재 가격 올라갔더니 해당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우측 이동 올라가는 거고 가격도 상승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하면 돼.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재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거 딱 하나 알면 돼요. 제가 20살 때 이걸 처음 보게 되는데 20살 때고 경제학 언론책에서 엄청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20살 때 딱 내가 기준을 잡았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실제입니다. 거짓말 아니라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재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20살 때 했던 것을 죽을 때까지 써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써먹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대체재가 올라갔다. 그럼 해당재 수요 증가한다. 수요수 우측 이동한다. 가격 상승한다. 자,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보게요. 대체 가격 상승. 그러면 여기 수요량이 아파트 수요량이거든. 해당재 아파트 수요량 증가. 대체재가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거는 아파트 수요 증가하고 수요수 우측 이동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대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요즘은 대체재를 안 쓰더라고. 대체주택이라 하더라고. 아파트와 대체주택, 아파트의 대체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 OX? 오, 보잖아요. 그럼 이거 응용하면 이렇게 나고 어떻게 응용되냐면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가격도 올라가면 두 자는 대체 관계에 있다. OX? 오, 그렇게. 예? A재하고 B재가 대체재라고 할 때 A재 가격이 올라가면 B재 가격도 올라간다. OX? 오,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온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네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즉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수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지 않고 다음 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 다음 주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을 찾아라. 그 중에서 대체가 상승이 있다. 아파트 수요 증가인 중에서 대체 가격 상승이 있다. 되셨죠? 그럼 대체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고 수요 감소고 수요수는 좌측 이동이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A, B가 대체재라고 할 때 A의 가격이 떨어지면 B의 가격도 만다 떨어진다. 예? 자, 대체재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잘 봐요. 자, 여기에 잘 나오는 거고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여기에 잘 나오는 거고 요거 잘 보라고.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어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재거든.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연립주택 많이 산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해야지. 감소. 그러니까 여기 조금 요 위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대체재 가격이야. 대체재 가격. 여기는 대체재 수요라고 수요. 다른 말이라고. 그러면 요 위에가 잘 나오고 요 밑에는 잘 안 나와.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사실 여기 더 쉽다고.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연립주택 많이 산다.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 수요량 감소. 아파트 수요 감소. 수요수는 좌측 이동.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그럼 시험에서 요거 이제 일반화시키면 대체재 수요 증가가 나오거든. 대체재 수요 증가. 그럼 대체재 수요 요거 작년 시험 문제구나. 31회 때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그럼 해당자의 수요는요? 감소. 그럼 해당자 가격은 떨어지죠. 이렇게. 31회 때 이렇게 됐다고. 다음 중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 찾아봐라. 아파트 하락 요인. 그럼 아파트가 하락 요인 중에 대체재 수요 증가가 있다는 거지. 띵해집니다. 여기까지 쉬우는 띵해진다고. 복잡할 거 없어요. 여기 이제 이해됐으면 외우시면 돼. 어떻게 외우냐면 봐요. 여 위에가 잘 나옵니다. 대체 가격이. 그러면 대체재 가격. 대체재 쓸 필요 없어. 좀 있으면 나와요. 대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요. 아파트 해당자라고 아파트 수요 증가. 그다음 할 필요 없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요 가격 상승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두 개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 가격은 떨어지겠지. 됐죠? 그러면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이걸 기억하지 말고 요거 반대로 한번 해봐요. 그럼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어요. 연립주도 수요 감소해요. 아파트 수요는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 요걸 외우면 되잖아요.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이게 잘 나오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 대체제 가격 상승과 대체제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면 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고 요거요.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 요거하고 얘하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좀 이따 볼 겁니다. 이제요. 보완제 갑시다. 보완제. 근데 보완제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할 필요 없냐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지. 봐봐요. 요거 딱 하나 알면 된다니까요. 저는 실제로 요거 하나 알고 있어요.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1단계 아파트를 한다면 아파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할 필요 없어요. 수요 증가, 수요 우측 이동, 가격 상승이니까 여기다 써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다. 요거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완제가 나오면 예, 아까 우리 대체제 수요 감소했지만 보완제 이렇게 보완제가 나오면 보완제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럼 상승하면 이거 반대로요.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야. 감소? 그러면 보완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감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 증가만 모아보자고. 아파트 수요 증가만.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를 모으면 여기 아파트 수요 증가시키는 게 보완제 가격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요거 암기사항이야. 대체제 가격 상승과 보완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 옥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요거 하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가지를 할 건데 이번에 이제 요 위에가 잘 나오고 1번하고 요 2번인데 1번이 잘 나오고 2번은 잘 안 나와요. 그럼 2번은 요 1번은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라고 2번은 대체제 보완제 수요를 할까요? 수요. 그럼 2번 대체제 수요 증가했다. 그럼 대체제 수요 증가했다.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아파트 수요 감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증가를 모아야 되거든. 그러면 대체제 수요 감소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 요 네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니까 요 두 개는 돼요. 요 두 개가 잘 안 되지. 그럼 대체제 가격 올라갔다.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다. 대체제 수요 감소했다. 보완제 수요 증가했다. 이게 아파트 수요 증가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율 찾아라.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 찾아라. 아파트 상승 요인 찾아라.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 됐나요?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할 테니까 10분 머리 좀 식히고 오시라고요. 되셨나요?